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오늘이 명절날 아침인데요. 아침에 떡국 한 그릇씩 다들 드셨겠죠? 더불어서 나이도 한 살씩 더 먹었네요.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오늘은요, 어제 저녁부터 제가 본격적인 분갈이를 또 한바탕 하고요.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케어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다육이를 좀 통통하게 키우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프로젝트로 첫 번째가 평소에 제가 지던 물 관리부터 바꿔서 물을 아껴가면서 키우다시피 했는데, 첫 번째 과제로 물을 조금 넉넉하게 주면서 관리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이건 어디서 배우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다육이를 키우면서 제 베란다에 아이들을 보고 조금 느껴서 조금 관리 방법을 바꾸려고 한답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지금 분갈이 한참들 시작하시고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에어컨 실외기 위해서 자라는 바구니에 있던 아이들, 어저께 요 아이들이 전부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실외기에서 이렇게 작은 바구니에 한쪽에 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분갈이를 어젯밤에 싹 해줬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도 좀 통통하게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서 요번에 바꾼 게 흙이에요. 흙. 보통 각자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흙들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동안 일률적으로 농장에서 배양토를 혼합된 거, 그거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제가 올해부터 키핑 생활을 하면서 키핑 이웃님들과 함께 부재료를 각자 구입을 해서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흙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마르게 제가 키웠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갈이 할 때는 그 기존에 쓰이는 흙배에다가 상토 성분, 또 영양 성분, 지렁이 분변토라든가 그런 거를 조금 비율을 높여서 관리를 하려고 비빔밥을 개별적으로 다육이 성향에 따라서 조금 상토 성분을 넣어주는 아이들은 넣어주고요. 또 다져야 할 아이들은 상토 성분을 조금 조절을 해서 줄여줄 아이들은 줄여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저는요, 다육이 종류 상관없이 대부분 성장을 잘 하거나 얼굴을 막 키우거나 통통하거나 그런 맛은 없어요. 그래서 영양 성분, 상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사용을 많이 해서 좀 통통하게 하려고 두 번째 바꾼 게 흙이랍니다. 이거 뭘로 제가 키우던 아이인데요. 3년을 키워도 항상 요 크기예요. 더 자라지는 못하고 그 대신 좀 다져져서 색감은 요 정도로 들어오는데요. 워낙에 어린아이들부터 키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성장을 하거나 통통하거나 그렇다고 색감이 아주 완연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지요. 그래도 이렇게 두 포트를 합식을 했다 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요 바구니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씩 뭐 흙갈이 한 아이들은 흙갈이를 하고 또 분갈이 한 아이들도 분갈이 하고 하면서 평소에 제가 쓰던 흙의 비율에 상토 성분이나 지렁이 분변토 성분을 조금씩 더 넣어서 해줬어요. 이 아이는 아직 분갈이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거 고사홍이에요. 이 아이도 베란다에서 3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올 때 그 모습 그대로랍니다. 뭐 아프거나 입장을 떨구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하나 만들어내면 하나 지고 그거를 반복하면서 크기는 여전히 똑같고요. 요 화분에 심어 주었는데 지금도 비율이 요 화분에서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입장을 통통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로제트를 좀 키운다거나 뭐 이런 변화를 좀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제 분갈이를 하면서 화분도 약간은 바꿀 수 있으면 바꾸지만 이 비율도 또 중요하니까 흙에다가 영양 성분을 조금 더 넣어서 그렇게 분갈이를 해주려고 한답니다. 이 아이 입장 색깔이 별로 때깔이 좋지 않죠. 윤기가 없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서 이 아이도 좀 상토 성분이나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 섞어서 분갈이를 해줄 예정이랍니다. 자, 두 번째 아이는요, 슈퍼클론이에요. 이 슈퍼클론이 대형종으로 자라는 창이잖아요. 근데 완전 조금이 뿌리 없는 아이들, 새 아이를 데려와서 이렇게 콩분에 심어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이 아이는 화분이 적어서 성장을 못한 것 같아요. 이 화분이 적다 보니까 흙도 부족하고 확실히 영양분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도 조금 화분을 큰 데다가
옮겨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창도 베란다에서 키우는 창들은 덩치를 키우지 못해요. 색감은 예쁘게 들어오는데 덩치를 키우지 못해서 그것도 전부 흙갈이 할 때 영양 성분을 조금 넣고 화분 사이즈도 조금 키워주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입술 라인이 아주 까뭇까뭇하니 건강하고 예쁘죠. 이 아이가 사이즈가 2배로 커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 후회감이 있답니다. 그리고요, 자, 이 아이는요, 루비스타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제가 분갈이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봄 분갈이 대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물을 제가 많이 챙겨주지도 않았는데요. 이 다육이의 성질이 그런 것 같아요. 물을 많이 주지 않았는데 입장이 단단하고 돌덩이처럼 그렇게 단단해요. 그리고 상당히 건강합니다. 그리고 금기를 이렇게 살짝 머금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덩치는 작지만 이렇게 상당히 건강해요. 화분 사이즈하고 몸집하고 지금은 적당해서 괜찮은데 이렇게 다육이마다 약간의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물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게 물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입장이 단단하고 돌덩이 같이 이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금방 입장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물을 달라고 재촉하는 아이들도 있지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통통하게 키운다 해도 물을 무조건 많이 주고 또 흙도 무조건 영양을 많이 넣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다육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각자의 개별적인 특성과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맞추어서 흙을 더 넣어서 할 아이들은 더 넣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게 그렇게 개별적으로 아이들 성격에 따라서 맞춤 케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아이를 보고서 했답니다. 어저께 꺼내서 보니까 입장에 이렇게 금기 발현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주 예쁘고요. 그리고 다육이 입장을 이렇게 만져봐서요. 단단하고 짱짱하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이 아이를 보고서 아주 그런 기분을 느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예뻐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린답니다. 자, 그 다음 아이는요. 이 아이도 제가 그 바구니에서 작은 바구니에서 오랫동안 키웠던 아이예요. 이 아이 처음 데려올 때는요. 얼굴이 좀 컸었어요. 오히려 어저께 분갈이를 해줬는데 화분을 좀 약간 줄였어요. 이 아이도 얼굴이 반은 거의 줄여서 자란 것 같고요. 원래 보라색을 아주 완연하게 띠는 아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흙에다가 영양성분을 많이 넣지 않고 키워서 그런지 얼굴이 다져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아프거나 시원치 않은 건 아니에요. 얼굴이 줄여서 그렇지 건강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도 좀 통통하게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분 사이즈는 맞추되 상토 비율을 조금 높여서 어젯밤에 분갈이를 해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도 두 번째로 흙의 배합 비율을 영양성분을 높여서 통통하게 키워보려고 그렇게 맞춤으로 나름대로 분갈이를 해준 아이랍니다. 이 아이 이름은요. 핑크빛이라는 아이예요. 이름도 독특하고 이 색감도 아주 독특해서 제가 작년 반,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데려다 놓고 성격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줄여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통통하고 좀 로제트 좀 키우고 그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흙의 비율을 달리해서 그렇게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상당히 건강하고 짱짱하게 다져졌고 예뻐요. 예쁜 아이를 요 모양을 만들었죠. 그 다음 아이는 아란타라는 아이랍니다. 제가 이 베란다에서 이 바구니에다가 아란타를 오랫동안 키우고 있었더라고요. 워낙 몸집이 작고 색감이 너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요래서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키핑장에서 이웃님이 이 아란타를 키우는 걸 보고 상당히 예쁜 아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환타색 빛감으로 분홍분홍하게 그렇게 물이 들면서 이 로제토가 따글하게 통통하게 키우는 모습을 보고 아주 홀딱 반했거든요. 집에 와서 보니까 제게 이 아란타가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거를 모르고 남의 집 아이 보고 예쁘다 했으니 이 아이가 좀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에 있는 화분에다가요. 상토 성분을 조금 더 넣어서 저도 따글하게 키우지만 입장은 통통하게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흙배합 비율을 이 아이도 지렁이 봄벤토를 조금 섞어서 그렇게 조금 달리해서 분갈이를 어저께 해줬답니다. 아직 덩치도 작고 물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이호님의 아란타를 한 번씩 보면서 쳐다보면서 좀 자극을 받아서 이 아이를 좀 예쁘고 건강하게 통통하게 그렇게 키워보려고 한답니다. 자, 그 다음 아이가 라울이에요. 제가
키핑장에 데려다 놓은 나울도 있고, 요거 덩치가 작다고 집에다가 2개를 이렇게 남겨놨었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거리대에 내보내고 해서 약간 핑크빛을 구경을 했어요. 근데 지난번 가을 때부터는 예쁜 아이들한테 밀려가지고 제가 이 아이들을 안쪽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성장도 못하고 그닥 빛깔도 예쁘지 않고 자구를 많이 만들어내는 아이인데 자구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그냥저냥 유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또 올해 또 예쁜 모습으로 통통하게 그 핑크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달리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봄에 분갈이 시즌 맞았을 때 베란다 정리도 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 차원으로 그 멀로 합식한 것처럼 요것도요, 강몸으로 2개 합식일 거고 요건 한 몸이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 두 화분을 합식해서 수영도 조금 약간은 멋지게 그렇게 만들어서 주고 싶고요. 그리고 요 나울도 흙의 비율을, 영양 성분을 조금 높여가지고 통통하게 만들면서도 그 핑크 색감이 들어오는 두 가지 토끼를 잡고 싶은 그런 욕심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져지고 예뻐진 아이들을 들여오는 것보다도 집에서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핑크색으로 들어오면서 통통하게 키우고 싶은 그런 관리법으로 바꿔서 한번 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키우고 계신 나울, 저보다 훨씬 더 잘 키우시겠지만 이런 아이들이 있다 하면 이번 봄에 분갈이도 해주면서 통통하게 영양 성분도 넣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이 아이는 로스코프라는 아이죠. 아직 어린 아이를 제가 이렇게 바구니에서, 이 아이도 뭐 밖에서 노숙을 하긴 했어요. 까라솔 종류하고 같은 에오니엄 속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참 성장을 할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요, 이 뿌리 활착하는데 아주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애를 먹었어요. 입장이 물을 줘도 피지 않고 마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지쳐서 한쪽으로 치워놨었거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뭐 물 관리를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저 안쪽에 있었는데 한쪽은 활성화가 되고 한쪽은 바짝 말라서 바스락거릴 정도로 입장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이렇게 녹빛으로 싹 올리면서 뿌리 활착을 완전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꽃다발처럼 이렇게 어우러지게 성장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이 또 예뻐 보여가지고 이 아이들도 이제 분갈이 하면서 좀 영양 성분을 주고 얼굴을 좀 키우더라도 물이 조금 덜 들더라도 건강하게 그렇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때는 그렇게 힘들게 애를 먹이더니 한쪽으로 치워놓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기특해가지고 또 색감은 예쁘지 않지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요, 자, 이거 아메치스죠. 이런 미인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굳혀서 키우는 게 뭐 옳다라고 많이 배웠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흙도 마디게 주고 물도 마디게 주고 햇빛에 달달 구워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긴 했어요. 처음 올 때는 입장이 아주 넙대하니 그랬었거든요. 요즘 이 아이가 겨울을 나면서 수영이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역시나 또 수영 교정을 하려고 나뭇가지를 전부 꽂아 놓았는데요.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주려고요. 근데 미인류 같은 경우에는 영양 성분이 많으면 우짜라는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거리대나 에어컨 실외기에서 노숙을 한다면 우짜란 걱정은 좀 덜하게 되거든요. 제가 에어컨 실외기 위해서 키우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도 조금 입장을 통통하게 요 얼굴보다 조금 더 크게 빛감도 좀 완연한 건강빛으로 좀 바꿔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 미인류이긴 하지만 그래도 흑배합에 영양 성분을 넣어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한답니다. 약간의 위험성은 있을 것 같아요. 우짜람 성향이 있다든가 내 베란다의 환경이 햇빛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런 환경이라면 이런 미인류 종류의 영양 성분을 많이 넣어주는 거는 위험 부담이 있지요. 우짜라고 수영이 오히려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내 베란다 환경과 또 이 아이의 성향과 그런 거를 감안해서 나만의 그 흙 배합 비율 그런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통통하고 예쁘게 그렇게 한번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개별적으로 케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요런 아이들. 요 두 아이가 제 걱정거리랍니다. 요 아이들은요,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고요. 색감도 아주 최고로 예쁠 정도로 그렇게 오래,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 예쁜 색감을 보여주었고 이 아이도 역시나 그렇답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먹은 아이들에게는요, 영양을 줘야 맞는 건지 아니면 영양 성분을 빼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건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몰라요. 몰라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색감이 이렇게 환연하게 예쁜 아이들은 위험성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물이 일단은 고픈 것 같아서 이렇게 영양제를 섞은 요 노란색 물에다가 오늘 저면관수를 조금 해주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 아이를 분갈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지금 걱정인 거예요. 뭐 얼굴을 키워야 하는 건 아닌데요. 약간 입장의 백분도 조금 덜하고 칙칙해지고 좀 그렇답니다. 그래서 다시 백분을 뽀얗게 올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데 일단은 바람 잘 통하고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분갈이는 영양성분은 더 하지 않고 좀 깨끗한 흙에 그렇게 분갈이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이 아이도 화분이 조금 커요. 크고 이 위로 조금 솟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깊이 해가지고 백분을 좀 뽀얗게 더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데 이 아이는 기존에 사용했던 그 흙으로 그대로 그냥 분갈이, 흙갈이 그렇게만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토 성분을 더 높여주거나 이런 거는 안 할 거고요. 분갈이만 1년에 한 번씩 이제 뿌리가 아무래도 좀 많이 찼을 것 같고요. 색감을 들이느라고 아이가 좀 많이 약해졌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영양제나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분갈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새 흙을 갈아서 흙갈이 정도를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신감도 없고요. 그래서 고수님들께서 이런 아이들 관리하는 방법, 좋은 방법, 노하우 이런 게 있다면 저에게 기탄 없이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게 좋은지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각자의 환경에 맞게 조금씩 내 다육이의 상태를 보고 변화를 조금씩 주면서 어떤 게 맞춤 케어인지 어떤 게 이 아이에게 맞는 방법인지를 찾아서 다육이를 훨씬 더 통통하고 건강하게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또 성공한 분이 계시다면 제게 또 좋은 정보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절 날인데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